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내용에 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처음에 한 말도 문제가 되고 또 나중에 한 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이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ICBM을 손에 넣게 될 것으로 믿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핵 이슈를 계속 최우선 순위에 둔다면 한미가 북핵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거나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강한 제재가 부과돼야 한다. 중국이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 체감할 수 있을 만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 중국이 북한 위기 해결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이 똑같구나.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북한이 머지않아 이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핵 이슈가 최우선 순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와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과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하거든요. 그동안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안 한 그 뉘앙스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 때 이 문재인 진행의 이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본심이냐 아니냐. 그냥 회담해서 이제 급하니까 그냥 미국 입장과 똑같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내심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이 시험하려고 할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곤란해지겠죠. 곤란해지거나 아니면 그 시험에 불합격하면 우리나라가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죠. 요것까지는 그런 대로 이제 넘어갈 만한데 그 다음 이제 발언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과 미국 간 합의는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미사일 1기, 발사대 1기를 야전에 배치하고 나머지 발사대 5기는 내년도에 배치하기로 스케줄이 합의됐었다. 문 대통령이 원래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발사대 1기를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사드 발사대가 6기로 되어 있거든요. 한 개 포대는 6개의 발사대로 되어 있는데 한 개는 하반기에 금년 하반기에 2017년 하반기에 설치하고 나머지 5개는 내년에 설치하기로 합의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지난번 탄핵 국면에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런 절차들이 서둘러져서 사드 발사대 2개가 벌써 들어와 있고 상반기에 벌써 들어와 있고 또 나머지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그걸 내가 막았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미국이 막 합의를 깨고 막 밀어붙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국이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국방부 발표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드 배치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한국 정부와 긴밀하고 전적으로 투명하게 합의해 왔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고 한국 정부와 긴밀하고 투명하게 합의하에서 갖다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합의를 해서 상반기에 사드 발사대 2기를 지금 성주에 갖다 놨다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는 아닌데 합의는 후반기에 한 대 갖다 놓고 나머지 5대는 내년에 갖다 놓기로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로 미국과 이제 말이 틀리잖아요. 그럼 미국이 거짓말했나? 미국이 한국에 동의도 받지 않고 그냥 막 힘으로 밀어붙여서 2기를 벌써 갖다 놨나? 이렇게 이제 의심이 되잖아요. 이런 발언을 하고 지금 이달 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미국이 그런 거짓말한 것이 되는데 미국이 한국의 모든 합의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막 밀어붙인 것이 되는데 과연 미국이 그렇게 했을까요? 한국의 동의 없이 사드 발사대 2기를 갖다 놓고 나머지 4기도 꼭 설치하려고 금년 안에다 설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한국의 동의 없이 박근혜 정부의 동의 없이 그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동의를 받고 그렇게 했겠죠. 박근혜 정부는 사드 빨리 갖다 놓는 걸 원하는 쪽이었으니까 당연히 동의를 해줬죠. 근데 그 동의 합의 안 하고 막 갖다 놨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더군다나 로이터 통신과 전 세계로 다 타전된 로이터 통신과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정상회담 때 이것이 안 거론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 때문에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부소장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 좀 소개하겠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했습니다. 대답하기를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미사일 동결을 제안한다면 그건 실수가 될 것이다. 문정인 특보는 내가 내 생각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그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현 상태로 핵미사일 동결하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서 정상회담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북한 미사일 동결하면 핵미사일 동결하면 대화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실수가 될 것이다. 실수가 될 것이다. 너무 순진한 것으로 비칠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은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라 유사시 대비훈련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북한이 자꾸 미사일 쏴대고 핵실험하고 자꾸 위협을 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면은 북한이 유사시에 침공을 했을 때 훈련하는 군대가 어떻게 싸웁니까? 싸울 수 없죠. 훈련은 곧 실전과 같이 하는 것이 훈련 아닙니까? 근데 연합훈련을 축소한다? 이건 군사력을 약화시킨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만약 꺼내면은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을 얘기해달라고 질문하니까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갔다는 거죠. 일본의 아베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대화하는 건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베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렇게 수용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한 발 앞서서 요구를 들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뭐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놀면서 이렇게 골프 쳤나요 그때? 골프도 치면서 캠프 데이비드하고 별장에 가서 이렇게 재미있게 즐겁게 그렇게 회담을 했습니다. 예측 불허가 전혀 없죠. 예측 불허. 근데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은 예측 불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일종의 러시안 룰렛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러시안 룰렛. 러시안 룰렛은 이제 권총 게임이잖아요. 6개의 구멍 속에 총알은 단 하나뿐이다.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청와대도 신경을 많이 쓸 것이다.
신경이 많이. 러시안 룰렛 게임은 이렇게 총알을 집어넣는 거 하나만 딱 집어넣죠. 그리고 탁 돌려가지고 총을 쏘잖아요. 쏩니다. 안 나가면은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쏘죠. 그 사람도 이제 총알이 안 나가면 이 사람이 산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번, 그 다음 돌려가지고 이 사람이 쏘. 그 이제 어디서 걸릴지 모르는 게임. 그 딱 걸려서 하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은 마치 러시안 룰렛 게임 같이 언제 어떤 문제가 불거져서 큰 낭만에 봉착할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지금 회담을 하고 있다. 이래서 청와대도 신경이 많이 쓰일 텐데, 너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건드렸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에 조언을 한번 해달라고 하니까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공통적이고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야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자신이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다고 생각해서 핵벽 정책을 선택할 것을 강의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큰 실수였다. 큰 실수였다. 그때 보도는 안 됐지만 하여튼 호되게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당한 것 같습니다. 큰 실수를 하고 했으니까. 사드가 신속히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얘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사드는 한미동맹의 결정적인 문제다. 한반도 방위와 미군 보호가 걸려있다. 만약 사드가 철회되면 1976년 카터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시도 이후 최대 쇼크가 될 것이다. 사드가 엄청나게 미국은 중요하게 여기고 사드를 갖다 놔야 미군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미군이 마음 놓고 싸울 수가 있는데 사드를 만약 안 갖다 놓고 싸움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드가 이제 철수된다면 이건 주한미군 철수 시도 최대 쇼크, 엄청난 충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사드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뭐 사드를 갖다 놔도 되고 안 갖다 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니까 미국이 화가 단단히 나 있는 거죠. 북한이 핵미사일을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질문을 했습니다. 외교적 수단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기시킨다는 것은 헛된 꿈이다. 지금 외교 수단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건 헛된 꿈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핵미사일 동결도 희망이고 꿈이다. 이것도 희망사항이고 꿈이다. 동결도 안 된다는 동결도. 대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 미국이요. 핵과 미사일 포기하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화를 이유로 북한과 안보를 거래해서는 안 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가 대화를 이유로 북한과 안보를 거래하는 것 같이 여겨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처럼 확실히 처리해라. 그러면 대화해 줄게. 이러면 문제가 안 되죠. 왜 핵미사일 다 처리해버리면 우리나라 재래식 그 무기가 북한 무기보다 월등히 좋으니까 괜찮은 거죠. 근데 아무리 재래식 무기가 좋아도 북한의 핵미사일은 못 당하니까 핵미사일 그냥 놔두고 동결한 상태로 뭐 대화하겠다? 그건 완전히 어리석은 일이죠.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 이거 줄다리 외교라고 그러죠. 균형 외교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는가? 문재인 정부는 사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 미국에서는 사드 배치 철회가 아니라고 해놓고 중국에 가서는 사드 배치가 재검토될 것 같은 신호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중국에 이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진다는 거죠. 하는 행동이 말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한국에 압력을 넣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두 마리 토끼 쫓다가 다 놓치고 북한까지 한국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확히 분석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는 일이 어설픈 사람,
하는 일이 뭔가 불안불안한 사람을 보고 물가에 애보낸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꼭 물가에 애보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면 대화를 하겠다. 이 얼마나 불안한 대화 조건입니까? 동결하면 여태껏 만들어놓은 핵과 미사일은 그대로 갖고 우리는 핵과 미사일이 없는데 막상 전쟁 터지면 우리가 고스란히 당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4대 강보의 물을 모두 빼겠다. 4대 강보의 물을 모두 빼겠다. 뭐 나중에 4대 강보를 다 없앨 듯이 막 달려들었죠. 자, 이게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4대 강보의 물을 빼겠다. 그래서 다 빼려고 하니까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공장 하나 사람 들고 일어나가지고 다 빼지 못하고 6개 보의 물만 빼는 신용하다가 지금 더 못 빼고 있는 거죠. 지금 저수지가 다 바닥이 드러나고 기상관측 역사상 최대 가뭄이 들어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점점 심해지죠.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환경단체들 자기를 지지한 환경단체들 말만 듣고 그냥 물을 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휴대폰 기본료를 없애겠다. 휴대폰 기본료 없애면 당장은 좋지요. 그러나 기본료 없애고 그러면 각 이동통신사가 결국은 적자가 날 것 같으면 더 투자가 안 하고 또 이익이 남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고 투자가 나면 기술 개발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중국에게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 중국이 부리답게 따라오고 있는데 뭐 이익이 남아야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투자 안 하면 기술 개발 안 되는데요. 이게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뭐 휴대폰 기본료를 없애라, 뭐 휴대폰 요금 깎아줘라 압력을 막 넣으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공산주의 경제, 사회주의 경제, 공산주의 경제 가격 통제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당장은 돈 덜 내서 좋아요. 그러나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남지 않는 장사 하는 거 봤어요? 장사꾼들이 남아야 신바람 나게 장사하지. 원전을 모두 없애겠다. 원전 모두 없애면 어떡할 건데? 일본 보세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어나니까 아이고 원전을 모두 없애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시 그걸 철회했고 원전 다시 건설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없애면은 다른 걸로 뭐 태양광 이런 걸로 해서는 전기료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가스 발전소 하면 그 가스 매연 그것 때문에 대기오염 되고 석탄 발전하면 석탄 폐기물 대기오염 어마어마하고 피해가 원전보다 훨씬 더 크고 그래서 원전을 못 없애는 거예요. 원전을 더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을 없앤다고 하니까 일본이 쾌재를 부르고 있다. 한국이 원전 이제 안 한다고 그래 일본이 쾌재를 부른대요. 쾌재를. 이 원전은 하여튼 기술의 꽃이라고 하더군요. 기술의 꽃. 원자력이 발전한 나라는 다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술을 쓰고 원자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원자력 개발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원전을 다 없애면 그 기술이 다른데 다 이렇게 접목되고 하는데 기술을 다 이제 사장시켜버리는데 어떻게 나라가 발전하겠습니까?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원전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이게 물가에 애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있습니까? 참 앞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내용에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처음에 한 말도 문제가 되고 또 나중에 한 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이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ICBM을 손에 넣게 될 것으로 믿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핵 이슈를 계속 최우선 순위에 둔다면 한미가 북핵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거나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강한 제재가 부과돼야 한다. 중국이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 체감할 수 있을 만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
중국이 북한 위기 해결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이 똑같구나.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북한이 머지않아 이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핵 이슈가 최우선 순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와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과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하거든요. 그동안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안 한 그 뉘앙스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 때 이 문재인 진행의 이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본심이냐 아니냐. 그냥 회담해서 이제 급하니까 그냥 미국 입장과 똑같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내심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이 시험하려고 할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곤란해지겠죠. 곤란해지거나 아니면 그 시험에 불합격하면 우리나라가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죠. 요것까지는 그런 대로 이제 넘어갈 만한데 그 다음 이제 발언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과 미국 간 합의는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미사일 1기, 발사대 1기를 야전에 배치하고 나머지 발사대 5기는 내년도에 배치하기로 스케줄이 합의됐었다. 문 대통령이 원래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발사대 1기를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사드 발사대가 6기로 되어 있거든요. 한 개 포대는 6개의 발사대로 되어 있는데 한 개는 하반기에 금년 하반기에 2017년 하반기에 설치하고 나머지 5개는 내년에 설치하기로 합의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지난번 탄핵 국면에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런 절차들이 서둘러져서 사드 발사대 2개가 벌써 들어와 있고 상반기에 벌써 들어와 있고 또 나머지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그걸 내가 막았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미국이 막 합의를 깨고 막 밀어붙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국이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국방부 발표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드 배치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한국 정부와 긴밀하고 전적으로 투명하게 합의해 왔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고 한국 정부와 긴밀하고 투명하게 합의하에서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합의를 해서 상반기에 사드 발사대 2기를 지금 성주에 갖다 놨다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는 아닌데 합의는 후반기에 한 대 갖다 놓고 나머지 5대는 내년에 갖다 놓기로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로 미국과 이제 말이 틀리잖아요. 그럼 미국이 거짓말했나? 미국이 한국에 동의도 받지 않고 그냥 막 힘으로 밀어붙여서 2기를 벌써 갖다 놨나? 이렇게 이제 의심이 되잖아요. 이런 발언을 하고 지금 이달 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미국이 그런 거짓말한 것이 되는데 미국이 한국의 모든 합의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막 밀어붙인 것이 되는데 과연 미국이 그렇게 했을까요? 한국의 동의 없이 사드 발사대 2기를 갖다 놓고 나머지 4기도 꼭 설치하려고 금년 안에 다 설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한국의 동의 없이 박근혜 정부의 동의 없이 그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동의를 받고 그렇게 했겠죠. 박근혜 정부는 사드 빨리 갖다 놓는 걸 원하는 쪽이었으니까 당연히 동의를 해줬죠. 근데 그 동의 합의 안 하고 막 갖다 놨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더군다나 로이터 통신과
전 세계로 다 타전된 로이터 통신과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정상회담 때 이것이 안 거론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 때문에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부소장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 좀 소개하겠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했습니다. 대답하기를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미사일 동결을 제안한다면 그건 실수가 될 것이다. 문정인 특보는 내가 내 생각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그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현 상태로 핵미사일 동결하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서 정상회담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북한 미사일 동결하면 핵미사일 동결하면 대화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실수가 될 것이다. 실수가 될 것이다. 너무 순진한 것으로 비칠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은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라 유사시 대비훈련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북한이 자꾸 미사일 쏴대고 핵 실험하고 자꾸 위협을 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면은 북한이 유사시에 침공을 했을 때 훈련 안 한 군대가 어떻게 싸웁니까? 싸울 수 없죠. 훈련은 곧 실전과 같이 하는 것이 훈련 아닙니까? 근데 연합훈련을 축소한다? 이건 군사력을 약화시킨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만약 꺼내면은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을 얘기해달라고 질문하니까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갔다는 거죠. 일본의 아베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대화하는 건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베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렇게 수용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한 발 앞서서 요구를 들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뭐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놀면서 이렇게 골프 쳤나요 그때? 골프도 치면서 캠프 데이비드하고 별장에 가서 이렇게 재미있게 즐겁게 회담을 했습니다.